예, 우리 참고인으로 나오신 이경렬 참고인님, 잠깐 좀 시간 좀. 잠깐만요. 왜 위원장 허락도 안 받고 시간을 자꾸 조정합니까? 하세요.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야당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겠다, 그래서 공소청을 신설하겠다,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. 이와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. 검찰청 폐지는 헌법의 명문 규정을 위반하는 거 아닙니까? 어떤 입장을 좀 얘기해 줘 보시죠. 검찰청 폐지가 헌법의 명문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생각했던 검사와 검찰총장 그 권한에 대해서 뭔가 새롭게 해석하는 이 부분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제가 검찰개혁사법의 전문은 다 못 봤습니다. 어제 이제 국회 이 입법 그 어안 정보 시스템에 떴더라고요. 그러나 그 전에 이제 6월 28일 날 발의되고 또 제가 이제 여기에 나와서 뭔가 검찰 개혁에 대해서 뭔가 이 참고인으로 출석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도대체 어떻게 검찰 그 개혁사법이 나와 있는지 이렇게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이렇게 해서 그거는 좀 이렇게 읽어봤습니다. 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? 그런데 그 첫 번째 워딩이 검찰 사무, 공소처 사무, 다음에 또 뭐 검사 사무 이렇게 되어 있고, 이 대한민국 헌법이나 현행 검찰청법 어디에도 없는 검찰청이 수사와 기소 권한을 독점하고 남용했다라고 해서 제안 이후 처음에 이렇게 해서 왜 이 우리 헌법이나 아니면은 법률에 어디에 검찰청의 권한이 있는지 저는 검찰청법을 봤을 때 그 검사의 직무, 검사의 사무는 들어봤어도 검찰청의 권한은 처음 들어봤습니다. 그리고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요. 짧게 좀 해서. 그래서 왜 바꿔야 되는지,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꿔야 되는지 개인적인 학자로서는 공부했던 거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좀 여쭤볼게요. 수사와 기소 분리는 수사 기소 양쪽 모두 비효율적 결과만 초래되지 않느냐,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. 이거에 대해서 짧게 의견 좀 주시죠. 그건 앞에 이제 김영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데, 지난 정부에서 이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 수사권 조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 학자로서 2018년도 12월 달에 형사정책연구에서 이 수사 종결 권한을 경찰에 부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에 글을 적은 바가 있습니다. 아마 그 글 때문에 제가 여기 나와 있는데 그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시간이 짧으니까.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. 수사와 기소 분리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배치되는 거 아닌가요? 어떻게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어떻습니까? 수사 기소 분리. OECD 34개 중에서 아마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는 나라는 이 영미법계 국가의 몇 개 국가인 줄만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죄송스럽게도 제가 이제 영미법계에서는 공부한 바도 없고, 독일에서 이제 공부하거나 또 최근에 이제 그 수사기소 조정안과 관련해서 글을 쓰면서 좀 공부해봤던 또 독일법계 다른 그 오스트리아에 이렇게 보니까 수사기소 분리는 이 판사한테 이 선고하고 심리하고 별도로 하라, 이런 논리하고 비슷하지 않나. 알겠습니다.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검수완박을 이미 했다 그러는데 이 검수완박이 결국 범죄 대응이
약화됐다. 이런 상황에서 수사 기소 분리까지 하면 국가의 수사 역량이 급격히 하락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예, 그거는 뭐 2018년도에 벌써 그런 말을 적은 바가 있고 실제로 이 개정 형사소송법이 2020년도에 시행되고 나서 한 6개월인가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언론 보도에서 이 경찰의 사건 처리 속도가 지연되었다라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. 그러고 나서 구체적 통계가 어느 정도인지는 여기 첫 자리에 와서 방금 처음 시작할 때 그때 보냈던 그 막대 그래프 있지 않습니까? 그죠? 그 통계치는 처음 본 겁니다. 수사 역량은 앞으로의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이죠. 예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장경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. 좀 잠깐만 다시 서 계시겠어요?